시작할게요. 네, 전 추천 시스템 부분을 맡은 박수봉입니다. 지금 이 모듈에서 가장 마지막이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리커멘더 시스템은 제가 이제껏 들었던 것 중에서 이번 모듈에서 그냥 제가 준비해서 그런지 가장 매력적인 거였어요. 바로 결과물이 보여가지고. 네. 아니, 짧아. 네, 이 추천 시스템은, 리커멘더 시스템, 리커멘더라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실무에서? 리커멘더? 추천 시스템? 리커멘더 시스템은, 먼저 리커멘더 시스템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리커멘더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가, 서베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방법은,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방법은 모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 방법은 이제 전체 사용자가 데이터를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나 상품,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형은 사용자나 상품, 그러니까 사용자나 아이템 기준으로 평점을 가지고 그 평점이 이제 점수가 어떻게 유사한가, 이거를 살피는 네이버후드 모형이랑 행렬을 가지고 잠재적인 수치를 뽑아내는 잠재 팩터 모형? 리틴트 팩터 모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용자 베이스별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 방법이랑 두 번째는 아이템 베이스의 필터 방법,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용자와 상품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 사용자에 대한 특징 혹은 상품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통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넷플릭스 컨테스트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사용자가 볼 영화에 대한 평점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 영화를 추천하는 그런 컨텐츠를 했고요. 거기에 $100만 걸려있는 컨텐츠를 했었고, 여기에 되게 가용할 만한 이제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팩토라이제이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르멘, 여기, 세로가 사용자고요. 가로가 영화 이름이에요. 아이템인 거죠. 여기서 이 사용자만을 가지고, 혹은 아이템만을 가지고, 이 수치만 보고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죠. 네, 유사성을 찾아서 결론은 빈칸을 채우는 거죠. 먼저 유저를 중심으로 본다고 치면 여기서 카르멘이 에어리언에 몇 점을 줬는가 이런 거를 한번 유출을 한다고 치면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카르멘과 조금 유사해 보이는 애. 그런데 밑에 뭐 레오나르 같은 경우는 아예 카르멘과 그 점수 패턴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얘네 밑에 두 명은 아예 틀린 애들. 그 두 번째 있는 애는 좀 비슷한 애들. 왜냐면 벅스라이프 분이 같잖아요. 이거는 뭐 단점이 네.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카르멘한테 에일리언을 추천해도 될까 안 될까를 알기 위해서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아이템별로 추천을 하는 건데, 특정 아이템을 누구한테 추천해도 될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다크나이트를 조세핀한테 추천을 해도 될까? 라는 거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서, 이 다크나이트랑 비슷한 점수 패턴을 가진 칼스랑 에어리언 두 개가 있죠. 근데 벅스라이프는 굉장히 패턴이 다른, 수치만 본 거예요, 이거는. 벅스라이프는 수치가 되게 다른 거죠.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저 베이스 상으로 이 두 개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네. 유사도가 나요. 네, 이거대로 하면 유사도가 나오고요. 카르멘과 다른 유사인데. 네. 유사도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 썼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카르멘이 에어리언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추측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르멘의 평균 평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유저들의 평균 평점을 가지고 이 카르멘과 일반 유저와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유저를 봤었을 때 몇 명의 유저가 에어리언을 좋아했니? 이것들을 다 공식화 해가지고, 이제 카르멘과 에어리언의 예측치를 먼저 뽑는 거죠. 카르멘이 에어리언을 좋아할 것인가. 이걸 뽑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카르멘 U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카르멘과 일반 유저와의 유사성이 이 결과물의 핵심이라는 거죠. 유저 베이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장점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아주 쉽지만 아니 이거는 사실 그냥 데이터를 보고 비슷하면 그냥 묶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쉽지만 아주 영화나 사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많이 매기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예측치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유저 베이스는 아이템끼리 어떻게 비슷한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저만 보는 거, 유저와 점수, 요거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베이스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수식이나 방법들은 유저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냥 가로, 세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조세핀이 다크나이트를 좋아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템들, 얘랑 비슷한, 다크나이트랑 비슷한 패턴을 가진 카스랑 에어리언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다크나이트와 조세핀의 점수, 평점을, 조세핀이 다크나이트에 준 평점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아이템 베이스의 특징도 역시 이제 쉽다는 거. 그냥 점수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쉽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이템 베이스들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유사한 거를 알잖아요. 근데 유저끼리는 서로 유사한 거를 잘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베이스가 조금 더 강력하긴 하지만 인기 없는 아이템 같은 거는 사용자들이 평점을 많이 주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 안 나왔지만 신규 아이템을 아, 맞네요. 신규 아이템은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이제 이거 방금 유저 대비 유저 기준, 아이템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다 보완을 한 게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한글은 그냥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요거입니다. 이거는 사용자 유사성과 그 아이템의 유사성을 모두 고려한 거고요. 잠깐 설명을 해보면 카르멘이 에어리언한테 5점을 줬고 벅스라이프는 보지도 않았고 데이터가 없는 거 이거는 데이터가 없는 거고 카스는 1점, 그 다크나이트는 3점을 줬다고 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에서는 이게 카르멘의 에센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르멘의 에센스. 그러면 카르멘으로부터 파악한 카르멘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카르멘은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고 그 애들 영화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로부터 성향을 유치를 하는 거죠. 다크나이트는 스케어리가 2분의 1이고 키디가 2분의 1이에요. 이걸로부터 카르멘이 다크나이트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서 이 식을 써서 유추한 결과가 3이에요. 3점. 그럼 카르멘은 3점이. 카르멘이 다크나이트한테 준 거는 3점. 이 아래의 공식으로 카르멘의 다크나이트 성향을 파악한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왔잖아요. 수식이 나왔고 어떤 영화가 와도 이런 그 카르멘의 에센스, 다크나이트의 성향 이런 걸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떤 영화들도 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그 스케어리와 키디 비율만 지정이 돼 있으면 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번역표를 보니까 행렬 인수분해 이렇게. 네, 뒤에 행렬 인수분해로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매트릭스 행렬, 네. 팩토라이제이션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게 행렬 문제잖아 보여요. 네. 이거 보고 참 대단한 생각했죠. 저도요. 있는 그대로 말고 한번 특성을 뽑아 가공을 하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딱 공식화해서 행렬로 만드니까. 100만 달러 맞죠? 맞아. 네. 그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에센스, 가장 큰 목적은 이 잠재적인 요인을 찾아내서 이 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영화를 관람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의 평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 잠재적인 요인이란 그 각각의 유저들의 성향, 그리고 그 영화의 성향,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가공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앞에랑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어떻게 그리느냐, 매트릭스를 그리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카르멘이 다크나이트 하나씩 이제 나와요. 레오나르도가 다크나이트를 2.5 주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뭐 여기서 과정을 본다면 사용자가 사용자의 잠재적인 성향을 이끌고 이끌어 나타내고 이 잠재적인 성향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판단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정 사용자가 그 영화를 어떻게 평점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에 대한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나타내는 부분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성향 파악은 Q 트랜스포스라고 하고 예측치를 R 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R 햇을 구하기 위해서 P와 Q를 어떻게 구해내느냐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R 같은 경우는 햇이 없는 R은 실제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R 햇이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작을수록 정확한 값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작을수록 정확한 값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가 작아야 되니까 이제 Q랑 R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Q와 R을 뽑아내는 공식이 이제 그 다음 이 식이에요.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 식은 굉장히 거대한데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식은 다 해준다. 머신러닝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당했어요, 사실은. 정말 그 말이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면서 봤죠. 예. 여기서 이제 예측치를 먼저 구했고요. R 햇으로 우리는 앞에 공식을 통해서 예측치를 구했어요. 이게 실제 값이에요, R. 여기 보면 물음표는 없는 값이에요. 물음표는 없는 값인데 우리는 이 없는 값에 대해서 0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이거 뭐였지? 스퀘어 레그레이션으로 이 값을 유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 이 값은 그냥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값을 가지고 에러를 확인하면 되니까 이것을 채우는 것은 이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지? 검증을 위해서 할 때 빈값에 대해서 하지 말아요. 빈값을 채운다, 뭐, 0이나 딴 걸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건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잠깐 끝난 게 아니야. 저거 끝난 거 아니구나. 랩 봐야지. 나 모르나? 여기서 랩으로 나온 게 그 무비 리커멘데이션이거든요. 사실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게 또 웹에 올라와 있고 부연 설명들도 있고 해서 이걸로 다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미리 단계별로 설명할게요. 먼저 이제 무비 레이팅을 가지고 오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보면 여기에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요.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무비 아이디 그리고 각각 사용자가 그에 해당 사용자한테 레이팅한 거 타임스탬프 그 값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컨버터 한번 합니다. 레이팅을 빅인트로 인티저 형태로 바꾸고요. 그리고 IMDb에서 무비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영화 이름이랑 매핑시키기 위해서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 조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무비 아이템별로 이름이 매핑이 되겠죠. 내려갈게요, 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예측을 하기 위한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컬럼은 옆에 보면 이제 유저 아이디랑 무비 아이디, 무비 네임, 그리고 레이팅. 요거만 필요하죠.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중복된 것은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스플릿합니다. 평가할 것과 7.5 대 2.5로 트레이닝 할 거랑 그리고 실제 값 75%, 25% 맞네요. 75%, 25%로 나누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성님, 이게 알고리즘을 몇 개 썼다는 거죠. 그쵸, 10개. 나중에 도움만을 확인하시고, 매치박스 레코멘더가 지금 네. 애저 ML에서 제공하는 추천 요즘도. 네, 매치박스 리커멘더 추천 로지고 이걸로 트레이닝하고 두 번째 이걸로 스코어링을 합니다. 스코어링을 할 때 두 가지를 낼 수 있어요. 그 각 사용자별 아이템을 리커멘드 하는 부분이랑 그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어떻게 레이팅을 하는가. 요가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강의에서 나온 내용은 요 네 개를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레이팅을 먼저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간단히 그냥 나는 그냥 레이팅을 예측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요 내용을 이거의 결과를 보면 특정 사용자별로 이 아이템을 어떻게 레이팅을 했는가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저같이 이 평가를 보면 그 MA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정확도를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평점에서 예측된 평점의 평균을 뺀 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RMSA는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측한 평점에서 실제 평점을 뺀 값에 루트를 씌운 건데요. 이 값이 낮을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금은 이 특정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의 점수를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가를 봤잖아요. 두 번째는 각 사용자별로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 좋은가 요거를 선택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달라요. 결과 당연히 다르죠. 다른 거를 구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까 좀 빠진 내용이 지금 다 돈 건가? 다 돌려서 돌렸구나.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결과를 보면 각 사용자별 아이템을 하나씩 다 추천을 해줬고요, 얘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평가를 해보면 여기 평가에 대한 기준은 보면 사용자가 여러 개의 아이템에 평점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의 아이템에 평점을 줬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별 2명의 사용자 이상은 있어야 된다. 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 0.95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매치박스 레코멘더는 네.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기반을 뒀는데 거기에 이제 컨텐츠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좀 섞어서 하이브리드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내용이 보려고서는 논문을 찍어서 자세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MS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잖아요. 레이팅 매기는 거랑 그 아이템 선정하는 거. 그 아이템 선정하는 거랑 레이팅 매기는 거를 같이 또 보게 하도록 중간에 파이썬 코드를 넣어가지고 또 그 결과물을 또 바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는 대규모에 쓸 수 있겠느냐. 대규모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할 때도 이게 그냥 몇백 개, 몇만 명 수준이 아니고 네. 10여 개 정도 되는데
상품이 그렇죠. 좀. 100만 개고, 고객이 3천만 명인데. 아, 그렇게. 이러면은, 그렇죠. 데이터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죠. 예, 예전에 그래서 그게 주로 아마존에서 이 책을 고른 분이 고른 다른 책은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상품이 100만 개, 100개가 2천만 명이면 또 처음에 그 SPSS에 좀 빵빵한 서버 구조로 돌렸더니 2주일 동안 거기 끝이 안 나서 중지하고 상위 100개만 해봅시다. 그래서 한 주일 걸리고. 아니, 보면 우리 유튜브에 보면 내가 구독하는 채널 있잖아요.